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일단 뉴스 몇 가지 좀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적 특색, 그러니까 특징 있는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뉴스를 보게 되면 미친 집값, 집값이 미쳤다. 제가 봐도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시장이. 자, 그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탈서울, 그러니까 서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출되는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올해 10만 명이 넘을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서 지금 경기나 인천권으로 지금 주거지를 변경하고 있다. 자, 이게 원해서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옮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란 얘기예요. 그와 관련된 내용의 뉴스인데요. 자, 일단 지금 보면 서울 순유출, 자, 지금 현재 5월까지는 44,118만. 그래서 이제 요 추세대로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 12월까지 가게 되면 약 1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서울에서 지금 경기나 인천권으로 이동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지금 서울의 전세가나 매매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세값도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신 분들. 자, 그리고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경기도에도 집 사지 못하겠다,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서울을 떠나면서 사람들이 지금 경기 인천권으로 지금 발길을 돌리기 시작한 건데요. 자, 누가 먼저 갔느냐에 따라서 경기도나 인천도 좀 지금은 뭐 작년보단 비쌀 거고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또 비쌌을 겁니다. 자, 인천 경기도 집값도 지금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경기도와 인천 집값이 자 오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수급 불균형 뭐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이제 애초에 정부에서 이 정부가 시작할 때 강남의 집값, 특히 이제 재건축을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불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최근 3년간 서울의 주민이 자 이동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건 집값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된다. 자, 지난해에요. 전입사유별 서울 순 이동자 통계를 보면 직업을 이유로 서울에 순 이입된 인구는 46,100명이었는데 주택을 이유로 순 유출된 인구는 2020년도에만 자 79,600명이었다. 약 8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는 약 10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지금 기사가 지금 실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서울에서 지금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까? 뭐니 해도 뭐 전세가, 매매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서울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주거 비용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장시간에 이 출퇴근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그걸 감수하는 거죠. 자, 경기 인천으로 이제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인데요. 자,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의 공익 광고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 집값 상승 하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색할 정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주거비 비용 부담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이거 지금 뭐 포기하더라도 지금 경기도나 인천으로 넘어왔는데, 자, 경기도만 오늘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경기도도 뭐 주요 지역, 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이 정말 폭등을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수도권 미친 집값, 각종 호재에 광교 30억 찍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탄도 20억에 지금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하여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지칠 줄 모르고 진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 한 달을 놓고 보면은 움직임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 특히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굉장히 숨가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와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과 관련된 주요 이슈 단지들을 조금 물량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한번 호가라든가 실거래가를 좀 살펴보시면 좀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도 있는 2021년 하반기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광교에서도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나왔다라고 하는데, 자, 그 아파트가 이제 광교 여기 원촌호수라고 있어요. 원촌호수 바로 옆에 광교 중흥 S클래스 아파트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그 52평형인데 2021년 6월 4일 저번 달에 32억 5천에 13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앞에 이제 원촌호수, 그래서 호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세권 주변에는 뭐 갤러리아 백화점도 있고요, 뭐 롯데 아울렛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광교 중앙역인데 여기 이제 강남권으로 이어지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바로 앞에 경기 융합타운이라고 해서 이제 경기도청이 이제 이쪽으로 또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공무원들이. 자, 그래서 요 해당 아파트, 자, 주변으로 보게 되면 여기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옆에. 자, 예전에 그 광교에 사시는 분 중에 자, 이 오피스텔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일단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오피스텔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도 이제 대박이 나겠죠. 이렇게 옆에서 지금 가격을 많이 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성, 그래서 동탄 2기 신도시죠? 청계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바로 옆에 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탄역 바로 옆. 자, 여기 이제 41평형이 2021년 6월 11일 18억 원에 18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호가는 지금 20억 원이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제 집값 급등 열차 GTX A 노선, 그래서 킨텍스역이 정차하는 정차 예정인 그 역세권 주변으로 보게 되면 킨텍스 그 꿈에 그린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지금 39평형, 자, 2021년 자 5월 20일 날 17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2021년 2월 19일 날 17억 6천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런 집값들을 보게 되면 서울 지역, 뭐 마영성 지역이라든가 또는 30억 정도 뭐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뭐 일단 강남권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이제 실거래가가 광교에서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 20억 전후에 이 매매 호가, 자, 요런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뭐 저쪽에 뭐 일산도 그렇고요, 뭐 저 아래쪽에 이제 동탄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지금 주택 가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사람들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실 거예요,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일단 너무 단기간 안에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라 정말 겁이 많이 납니다, 저도. 하여튼 뭐 경기 외곽 지역에서도 GTX 호재 하나만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기대감이 그에 맞춰 너무 크다 보니까 상승폭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GTX는 다른 교통수단보다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서 개통 효과가, 그러니까 그 기존 노선보다는 이제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상승폭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스럽다. 그런 점들이 좀 느껴지는 뉴스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각자의
그 자금 흐름과 자금 보유 현황, 뭐 자산 포지션, 뭐 이런 거는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는 뭐 좀 거품인 지역들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만한 지역들이에요. 뭐 미래에도 괜찮은 지역일 거고. 그런데 추격 매수만큼은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면서, 자, 일단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 전국이에요. 전국 중위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을 첫 돌파했다. 첫 돌파를 한 거예요. 자, 집값이 이제 뚫고 올라간 거죠. 자, 10개월 사이에 1억 넘게 급등을 했다. 뭐가요? 이 전국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간 거예요. 1억보다 더 올라간 아파트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뜻은. 자, 일단 KB 자료를 보게 되면 뭐 서울의 이 중위 가격도 뭐 저번 달 그 10억 원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요. 자, 지금 전국 그 중위 가격도 지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행동이나 뭐 얼마 전에 뉴스를 보게 되면 자화자찬하기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자화자찬. 자, 그런 와중에 일단 뭐 주택 가격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자,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야 될 텐데, 일단 강남에 집값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서울 불바다 됐고요. 수도권 경기 인천 불바다 됐고요. 전국에 있는 6대, 그러니까 5대 광역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인천을 제외하고 다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저렴해서든 저평가에서든 뭐 개발 호재가 있어서든 가격이 또 올라가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서울의 이 재건축, 뭐 지금 아직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한 단지들도 꽤 많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언젠가는 이 재건축은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건축이 지금 굉장히 진행하기 어렵게끔 지금 법안을 만들어 놨고, 또 정부의 기조도 지금 재건축만큼은 집값 급등 때문에 좀 쉽게 못 열어주겠다. 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재건축 보릿고개 대체 언제 끝나려나. 서울에서 도심에서 공급되기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오래된 아파트를 한번 가보게 되면 진짜 열악합니다. 진짜 열악해요. 자, 3년 반 동안 10개 단지 중에서 이제 7곳 정도가 이제 탈락을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서울의 집값 잡겠다고, 그러니까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해서 재건축 꽉 이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엔 집값 많이 올라갔고 폭등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언젠가는 개발의 포문을 열어줘야 될 텐데, 자, 그때 또 어떻게 가격이 이제 올라갈지 진짜 궁금합니다. 하여튼 이번 정부에서는 이 강남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진짜 뭐 된소리를 맞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된소리가 지금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재건축, 자, 이번 정부에서는 통과시켜줄 의지가 별로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려면 자, 3개의 문을 초반에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 예비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적정성 검토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예비 안전도 뭐 만만치 않고요. 또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정밀 안전 진단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다든지.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도 적정성 검토에서 대부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적정성 검토에서. 그러면 왜 이게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냐. 자, 그동안 이제 건축년 한 30년이 지나면 그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던 이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18년도 2월에 그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구조 안정성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그 가중치를 기존에 20%였는데, 예, 요거를 상향시켰죠. 50%대로. 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 통과하기가. 자, 여기에 더해서 공공기관 2차 적정성 검토를 받으라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 주거 환경이 이제 열악하더라도
붕괴 위험이 있는 단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건데요. 재건축 그 안전진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예비안전진단, 그 다음에 민간 용역 업체가 진행하는 1차 정밀 안전진단, 자, 그리고 이제 적정성 검토 같은 경우에는 한국건설 그 기술연구원이죠. 그 다음에 한국국토안전연구원이 진행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차 그 적정성 검토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업무를 맡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정책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2차 적정성 검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하반기에 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될 만한 아파트들 있죠. 자, 그 아파트들이 꾸준하게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미 가격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반기에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차례 더 호가가 급등, 폭등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 하셔갖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격이라는 게 너무 급등을 하다 보면은 당분간 좀 움직임이 둔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주식으로 치면 좀 눌림목 구간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자, 눌림목이라는 거는 뭐 하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좀 쉬어가는 템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집이라는 걸,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우리가 취득할 때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취득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빠른 타이밍에 진입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계속 올라갈 거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지금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축되고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부터. 자, 그런데 이제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정부에서도 지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을 주지 않겠다라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거를 얼마 전에 백지화 시켰죠. 백지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집주인들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뭔가 이 법안이 사라지자 좀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재건축 좀 오래된 될 만한 아파트들, 자,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의 매기가 지금 감돌고 있는데요.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좀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 심사숙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심사숙고.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지금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섹터가 넓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전주 대비 지금 소폭 0.01포인트 상승한 이 경기도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인데요. 자, 지금 뭐 수원도 지금 보게 되면 장안구하고 권성구가 지금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영상 여기 위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이때 한 6군데 정도 경기도를 좀 언급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평택이라는 지역도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때도 한 이때쯤 말씀드렸을 거예요. 평택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이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흥시와. 자, 그런데 이제 시흥시도 이제 한 번쯤은 쉬어가야 될 만한 타이밍이 이제 돌아온 것 같고요. 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록구나 이제 단원구 일부, 뭐 선부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 또는 이쪽에는 빌라나 뭐 단독주택 이런 지역에서 재개발 방식이 아닌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매기가 한 번쯤은 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신축이든 구축이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 이제 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좀 잠잠했던,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 4년 전에 뭐 저 때문에 또 취득하신 분들 있죠. 상담 받으시고. 자, 그래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한 아파트 단지, 많은 지역이 이제 구리인데요. 구리도 지금 조금씩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리, 이쪽 좀 심상치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명 같은 경우에도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지금
광명 같은 경우에는 뭐 재개발이 또 많잖아요. 근데 재개발 물건들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많이 사라지고 있고, 호가는 지금 제가 한 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11구역과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찍었던 게 있는데, 그때 시기가 그렇게 막 언론에서 좋게 나오던 시기가 아니에요. 주택 이 매매가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시기인데, 작년 하반기에 그랬잖아요.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거다. 근데 그건 적중을 했고요. 자, 그리고 그때쯤이 굉장히 매수하기 좋았던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금 그때 급매 물건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물건의 가격적으로 차이를 보게 되면 한 7, 8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처인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으로 좀 저렴했던 지역이었지만 지금 주변 지역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수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뜰 수밖에 없고요. 또 지역 내에서도 움직이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2년 정도까지는, 앞으로 향후 2년 정도까지는 그 처인구에서 이 뭔가 수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주변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쪽 지역도 지금 당분간은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의왕시라든가 뭐 군포시, 시흥시 뭐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지역이고, 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한 이맘때죠. 자, 작년 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지역인데 정말 가격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오산이라는 지역이에요. 오산이라는 지역도 좀 전에 띄워드렸던 요 상단에 카드 있잖아요. 그거 클릭하시면 이제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지금 오산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부산동이라든가 내산미동이라든가 또는 그 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의 주택들, 자, 포진되어 있는 그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실수요자도,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 수요도 많이 몰려든 지역이 이제 오산이라고 보면 돼요. 위에 이제 그 동탄신도시도 있고, 또 이제 수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수원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은 뭐 주변에 그 화성시 봉담이라든가 또는 오산 쪽으로 좀 이렇게 그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넘어오는 수요가 많아졌고요. 또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에서 이제 그 분당선이죠. 분당선이 또 이쪽으로 이제 내려올 계획도 잡고 있고, 자, 겹효제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제 오산이라는 지역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산이라는 지역은 앞으로도 지금 그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수원이라든가 또는 화성에 비해서 가격적 괴리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기 신도시가 있는 뭐 3본, 그러니까 군포에 3본 신도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천에 이제 중동 신도시가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는 신도시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올 상반기,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군포나 이 부천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 대형 평수가 있습니다. 이 대형 평수가 워낙에 저렴했는데 최근에 이제 대형 평수가 또 이제 잘 나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가격이. 근데 제가 그때 시점에 말씀드렸을 때 정말 입지는 좋은데 아파트가 좀 오래됐는데 평수가 좀 커요. 근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근데 그 단지들이 지금 상승을 많이 했고 호가도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지역들 지금 앞으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동안구에 이제 평촌이라는 데가 있죠. 평촌도 이제 가격 상승이 최근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평촌이나 인덕원 쪽에 이제 교통 호재가 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시세를 뽐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년에서 한 15년 차에 있는 이 준신축 아파트 있죠. 자, 이런 준신축 아파트들이 또 한번 움직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양시 동안구뿐만 아니라 마남구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자, 저번 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졌고요. 요번 주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양시의 마남구, 동안구, 특히 이제 마남구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신도시 주요 지역 그 매매 가격 동향률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평촌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1기죠. 그 다음에 중동 신도시 부천에 있죠. 자, 그리고 이제 3번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당도 소폭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2기 신도시보다도 지금 위례라든가 광교라든가 동탄보다도 1기 신도시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이 가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광교나 위례나 동탄이 이 신축 아파트도 있고 교통호재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이 2기 신도시가 좀 클 수가 있겠는데요. 상승률로 본다 그러면 1기 신도시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1기 신도시도 가보게 되면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구축 아파트가 많이 안 올랐지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급등을 했고. 그래서 이 구축 오래된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요거를 처분을 하고 신축이 될 수 있는 그 주변 지역에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될 만한 아파트들로 좀 갈아타는 수요가 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얘기를 잠깐 하면은 서울의 재개발 지역들도 지금 문의자가 점점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기도의 또 저쪽 그 덕양구 쪽에 가게 되면 능곡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덩어리가 큰데 거긴 또 토지거래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덩어리가 큰 물건도 지금 거래가 됐고요. 제가 알고 계신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전에 계약서를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계약금을 받고.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한 9월달 그러니까 3분기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격이 별로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오르다가 지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지금 이 거래가 되면서 물건이 사라지고 지금 약간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누군가 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비싸서 거래하기 좀 어려웠었지만 지금 구축 아파트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전보다는 이 구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이 사람들의 자본 여력이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물건에서 지금 신축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 좀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서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건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게 이제 경기도의 재개발 특히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특징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특징지. 지금 현재 평택과 안성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데요. 일단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있는 그 금강면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금강면인데요. 여기 이제 뭐 저수지가 크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성 시내에 있는 그 아양동,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택과 이 안성 사이에 그 공도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의 이런 아파트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택의 집값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안성시 지금 이쪽에도 지금 사람들이 좀 매기가 들어가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좀 중저가 아파트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좀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중저가 아파트들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평택의 가재동이라든가 철원동이라고 있습니다. 가재동, 철원동. 자, 그 위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뭐 3번 신도시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금정역 주변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자, 지금 현재는 그 도마교라든가 이제 금정, 뭐 대암이동, 자, 이쪽 주변으로 지금 신축, 그러니까 뭐 준신축 있죠. 한 10년 전후라든가 15년 정도 된 아파트 단지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덕원 쪽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관양동 쪽에 재건축이 추진될 만한 아파트, 예전에도 여기 제가 한번 그 현장을 한번 돌아보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또 재개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많고요. 또한 지금 그 안양시 그 2030 계획에 의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으로 지금 선정된 지역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호재 GTX 시 노선이 이제 이 인덕원 쪽에
지금 좀 강하게 지금 입김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월판선 또 호재가 또 겹쳐 있는 이 안양시 동안구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지금 뭐 군포시 쪽이라든가 또는 의왕시 또는 주변에 이제 만안구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움직임이 그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보다는 일단 실수요자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주 특징 지역은 일단 수원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원은 이 장안구하고 이쪽 건성구가 괜찮을 거라고 제가 계속 한 달 동안 이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특징 지역, 건성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건성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원역 기준으로 보게 되면 1호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GTX 신호선이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인선 개통이 됐죠. 그래서 이제 수인 분당선 연장 사업, 그 다음에 GTX 신호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이제 1호선 한정거장을 가게 되면 이제 세류역인데, 자, 이쪽 주변이 이제 세류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세류동 그 일대에 재개발 가능 구역 포진 등으로 투자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 실수요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급등한 가격에도 한두 건씩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이 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화서역을 지나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호매실역이 이제 그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요. 자, 이 호매실 그 연장 사업 등에 의한 그 금곡동이라든가, 여기가 금곡동이고 이쪽이 호매실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수인선 개통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쪽에 이제 고색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고색역 일대에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 매매 호가가 그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색역 같은 경우에는 한정거장 가게 되면 지금 그 수원역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역과 멀지 않은데 이 GTX 신호선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이 수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요런 지역들로 지금 좀 중저가 물건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에서 지금 장안구하고 건성구가 강하게 이번 주에 지금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쪽에 이제 그 세류동인데 주택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쪽에 이제 노후도를 한번 저도 체크를 해보는데, 좀 신축도 많이 들어간 블록들도 있고요. 또 이제 노후도가 맞춰져는 있지만, 이 지역에 뭐 공원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또 크게 뭐 공장이 있다거나 또는 그 교회, 종교시설 있죠. 종교시설이 좀 있다고 하는 지역들은 좀 피하실 만한 그 블록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하게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진짜 그 마음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투자라는 거는 본인 책임하에 그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하고요, 이제 상록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아래쪽으로 4호선하고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해선, 요쪽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남과 북을 이어주는 이 서해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재작년부터 작년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강서구라든가 또는 부천이라든가 또는 그 시흥시 정말 강하게 많이 올라갔고요. 또 이제 안산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서해선 강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쪽에 내 집 마련하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괜찮았다, 선택이 좋았다 라고 이렇게 전화 연락을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뿌듯해지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쪽으로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좀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쪽 라인 쪽으로 서해선하고 이제 신안산선 올라가고요. 또 이 아래쪽에서도 지금 이 상록구 쪽으로 그 신안산선이 이제 두 갈래 길로 올라가요, 안산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래쪽에 또 교통호재를 좀 말씀드리면, 이 초지역 쪽에 지금 인천발 KTX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또 정차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서해선을 타고도 신안산선을 타고도 지금 꼭 광명이 아니더라도, 자, 이쪽에 이제 향후에 인천발 KTX가 이제
정찰하게 되면 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광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안산시도.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개발 호재도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매매 호가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인천이라든가 또는 위쪽에 그 시흥시라든가 또 남쪽에 그 화성시가 있거든요. 그 화성시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반면 이 안산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안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일단 주변 지역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좀 저가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가 아파트.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 수요도, 실수요도, 지역 내, 자, 그 다음에 외부에서도 지금 좀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강세라고 보시면 돼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전세가가 굉장히 지금 강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전세 수급이 굉장히 불균형 상태에서 지금 판이 만들어진 지역이 바로 안산 단원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안산이라는 지역, 특히 이제 단원구 같은 경우에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구에도 지금 오래된 아파트하고요, 이 상록구에도 오래된 아파트가 있고요, 또 이제 역세권이 또 될 만한, 지금은 역세권이 아닌데, 앞으로 역세권이 될 만한 그런 주변의 구축.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 주택가인데, 그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 정비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비구역들이 또 좀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또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자, 2년 실거주를 하지 않게 되면 재건축 투기과열지구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죠. 자, 그런 지역에서는 일단 그 조합원 입주권 분양 신청 자격을 주지로 않기로 했었지만 그 법안이 폐지가 됐죠. 자, 그런 법안이 폐지가 되게 되면은 이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지역들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또 수급 물량도 좀 챙겨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향후 한 몇 년간은 그 좀 불균형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인천을 보게 되면 내년하고 또 내후년에는 또 역대급 물량이 계속 연이어서 이제 또 터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터졌다고 해서 뭐 가격이 꺾이는 거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 역대급 물량이 터지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2년 뭐 1년 반 있다가 그 물량이 터지게 되면 좀 가격적인 변화가 그때부터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수급적인 부분이 언제 어느 시점에 또 어느 지역이 많이 터지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지역도 좀 비교해가면서 좀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또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어찌됐든 우리는 한 푼이라도 좀 저렴하게 취득해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목표니까요. 일단 돈 많이 들이는 것보다 저렴하게 뭐 취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